다 알으면 좋겠지만 다 모르고 우리 또 다 알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등기법은 반타작하는 거죠. 찍어서. 두 문제는 찍고 네 문제만 맞추면 돼요. 예, 등기법.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그 신탁 등기가 자주 요즘 등장해요. 자, 우리 신탁 등기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재건축들 많이 하죠. 집도 노후되면, 그죠? 그럴 때 재건축할 때 이 건물, 아파트 건물 소유자들이 우리 재건축 조합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조합한테 이 재건축 목적으로 재산의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거든요. 이거 우리가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넘겨주는 이렇게 이제 아파트 주인들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죠. 건물 소유자들을. 그리고 이제 조합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남을 때 이제 수익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탁법은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수익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신탁 등기로 가면 이렇게 등기부에 갑이 이렇게 위탁자가 요 재산의 소유권을 이렇게 수탁자에 넘어가면서 요 재산이 신탁 재산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성 긋고 밑에다가 신탁 등기 써놓고 이렇게 신탁 원부채 매토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요 신탁 등기로 갈 때 누가 갈 것이고 어떤 소를 가져둘 것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 신탁 등기는 요 수탁자들이 요 수탁자 조합이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신탁 등기는 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신청해야 되냐면 동시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가면 소유권 등기와 따로따로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각하시게요. 그런데 나중에 위탁자나 수익자들이 수탁자를 대의회에서 가서 신탁 등기 해놓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건 이제 나중에 대의회에서 가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갈 필요는 없어요. 수탁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탁 등기를 단독으로 가서 신청할 때는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동시에 가지만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의회에서 저 신탁 등기 할 때는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신탁 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아까 한매 등기는 따로따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탁 등기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해서 가서 신탁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탁 등기로 갈 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한 장의 신청서에 이제 신청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첨부 서면으로서 우리 신탁 원부라는 것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신탁하는지 그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탁 원부를 제출할 때 5개 부동산을 신탁하면 하나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제출하게 돼 있고 이 신탁 원부를 이제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신탁 등기는 이렇게 소유권을 넘길 때 이렇게 갑구해 주고요. 이렇게 신탁 등기는 이렇게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해준다고 그래요. 무슨 느낌? 주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는 그 소유권 이등기와 이렇게 행선만 걷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순위번호 쓰지 않고 하나의 순위번호 쓴다고 그래요. 무슨 순위번호? 하나에. 그래서 신탁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신탁 등기 한 사람한테 이거 하나만 알으면 되는데 맡겨서 불안해서 투탁자가 조합이 여러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소유 관계는 우리 합의라고 그래요. 우리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관계는 합의거든요. 공유다 이렇게 하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탁이 종료돼서 이 신탁 등기 이제 말소할 때는 아까 똑같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탁 등기한 것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도 수탁자가 가서 단독으로 가서 말소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탁 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는 요거와 이제 달리 나오면 이제 다 틀리는데 나중에 이렇게 우리 하나 암기 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신탁 등기는 누가 가서 단독 신청한다고요? 수탁자, 위탁자가 가서 한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위탁자는 대의회에서 가서 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단독으로 갔을 때는 소유권 이렇게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동시에 따로따로 신청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거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탁 원문 하나 제출했어요. 매 부동산마다 매번호. 근데 하나에 제공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주등기 이걸 부기 등기해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신탁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하나의 신청서 제출했죠. 그죠? 이거 일괄 신청한다. 이제 별개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까 수탁자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그죠? 그 재산 소유 관계가 공유했어요, 합의했어요. 이걸 공유다 이렇게 반대로 나오면 다 틀리다는 겁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우리 책은 정확히 많이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의 보세요. 의.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행위가 있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된다.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신탁은 그 등기 등록됨으로써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대항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신탁 등기를 갑니다. 거기 효력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신청인 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다. 수탁자가 가서 단독이고 2번은 안 봐도 되고요. 3번 볼게요. 아까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수도 있다 보시고 거기 일괄 신청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럼 볼게요.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 설정 등기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그리고 뭐 그거까지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여러분 안 봐도 되는데 오른쪽에 오다가 쭉 오다가 우측 페이지 보세요. 우측 페이지에 뭐 담보 신탁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제일 밑에 5번에 있어요.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나와 있나요? 그 정도 볼까요?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 공동 수탁자 간에는 공유 합유, 그죠? 합의라는 뜻을 신청서 내용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요 신탁이 그 6번 볼게요. 우리 신탁 등기에 가등기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볼까요?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보존 설정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되 신탁 원보를 작성해서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밑에다가 매 부동산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신탁 원보라고 써 있나요? 그 신탁 원보를 작성해서 제공한다. 거기에 우리 신탁 원보는 하나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 부동산마다 그 신탁 원보를 제출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D페이지 볼게요.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써 있죠. 자,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 그것도 그냥 볼 게 없네요. 거기서. 그냥 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2번.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하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됐을 때는 권리의 이전 느끼와 신탁의 변경 느끼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어떻게 신청한다? 그렇죠. 일괄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보지 말고 여러분 요 보물 노트를 보는 게 우리 신탁법은 우리 책보다 훨씬 잘 나와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 보물 노트에 거기 35페이지에 8번 볼게요. 신탁 등기 써 있죠? 누가 가서 단독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수탁, 위탁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신탁 등기 공동으로 가서 신탁 등기 한다 이러면 안 돼.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근데 위탁자가 수익자가 대위해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때는 동시에 갈 필요는 없다고 써 있죠?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해서 신청한다고 써 있죠. 보시고 오른쪽에 신탁 원보는 매 부동산마다 제공한다고 써 있죠. 보시고 수탁자가 수일 때 공유가 아니고 뭐죠? 합의. 농취증 뭐 첨부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보세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가야 되죠, 그죠?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29조 9호에서 각하를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주등기를 해준다고 써있죠. 부기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순위번호예요. 아까 소유권 이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인데 이걸 다른 순위번호 사용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되면 우리 신탁등기는 여러분 다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D페이지에 그 328쪽에 그 신탁 등기에 관한 문제 있어요? 그 1번, 2번 우리 문제 풀면 되죠, 그죠? 2번 문제를 볼게요. 그 기출 문제니까. 2번 문제 있어요?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328쪽 보는 거죠? 자, 신탁 등기 다 틀리다. 자, 우리 신탁할 때 수탁자가 두 사람이죠, 그죠? 아까 공동 수탁자의 재산 소유 관계는 공유했어요, 합의. 그걸 공유다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포인트들을 알으면 돼요. 2번 볼까요? 등기한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은 뜻의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말소할 때는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에서 다른 순위번호 이렇게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고 3번 수탁자의 신탁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등기 변경 등기 어떻게 신청?
동시에 뭐 따로따로 신청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신청하고. 4번 신탁재산의 일부가 처분돼서 권리 이전 등기 함께 신탁의 변경 등기할 때는 각각 다른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에서 무조건 다른 순위번호 나오면 신탁은 무조건 틀려요. 다른 순위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게 맞고 5번에 신탁 등기의 말소 신청도 권리 이전 말소 등기나 수탁자의 고유 재산의 뜻의 등기 신청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어떻게 신청한다? 일괄입니다. 별건의 신청 정보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 그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보물노트 그 신탁 등기 내용 있죠? 네, 거기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 나오면 다 틀리다. 그렇게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유권 여러분 이전 등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우리 권리, 우리 지금 등기할 때, 우리 권리 관계를 등기로 가죠.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제일 먼저 소유권 등기할 때, 소유권 무슨 등기 배웠죠? 네, 보호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뀐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래서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상속, 유증, 오늘 수용, 뭐 진정, 명의, 합업, 환매, 신탁 이런 게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제 용익권하고 담보권으로 나눠주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여러분 용익물권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여기 이제 용익권이 들어가면 임차권이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 등기 보면 이렇게 용익권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용익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네 가지. 그리고 용익권과 이제 다를 때는 저당권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 내용들 요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그 등기법의 등기 절차는 똑같아요. 자, 근데 자 볼까요? 8가지 등기 절차 똑같아요. 뭐 지상권 등기할 때 8가지 또 전세권, 지역권 똑같습니다. 자, 근데 용익권을 배우기 전에 우선 개량적인 걸 좀 배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는 권리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등기법은 용익권과 다른 권리가 구별된 게 많거든요. 아까 용익권이 4가지죠, 그죠? 지상, 지역권, 전세권인데, 자,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라는 것은 요 집 중에서 방 한 칸, 안방만 그 얘기예요. 우리 방 한 칸 전세 들어갈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가능해요. 일부일 때는 도면만 우리가 갖다 주면 됩니다.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데, 근데 무슨 권리는 안 되냐면 용익권 말고는 부동산 일부에 모든 권리는 안 돼요.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은 부동산 일부에 안 돼요. 우리가 저당권이 대표 소수가 은행에 갖는 권리죠, 그죠? 자, 요 집이 10억짜리 가비를 가지고 있다가요, 은행에 가서 지금 3억을 대출 받아가면서 은행아, 나 요 집 10억짜리인데 너한테 3억 대출하는데 안방이 3억이다. 요 안방만 대출 받아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집 전부를 담보로 잡는 거지.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허용되지만 용익권이 아닌 것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공유 지분은 반대입니다. 자, 이 가불병이 이렇게 이 집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을 때, 요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익권을 가서 사용 수익하는데, 요 집 갑이 이제 전세권자한테 야, 갑이 그래요. 자, 전세권자야. 내가 이 집 3분의 1 가지고 있거든. 을병하고. 근데 이 집 3분의 1 가서 세 사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여러분 공유 지분이거든요. 갑이 이 집을 1662분의 346 가지고 있어요. 이 공유 지분이거든요. 야, 전세권자야. 나 요 집 말이야. 1662분의 346 가지고 있다. 너희 거기 가서 세 사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집에 1662분의 346이 어디예요? 그래서 용익권에 대해서는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권리는 가능해요. 우리 대표는 저당권. 우리가 집을 부부가 공동명으로 2분의 1씩 살죠, 그죠?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가 암기시킬 때 우리 이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일용의 엄마, 우리 전원일기 일용 씨라고 있었잖아요. 일용의 엄마는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용의 엄마는 등기가 안 된다 이렇게. 나머지들은 반대. 그거 하나 여러분 잘 기억을 꼭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있었죠, 그죠? 다 필요적인데 무슨 보이기만?
그래요. 약지고. 우리 용의권은 뭐가 필요적이고 임의적이 자주 시험이 나오거든요. 무슨 약정 특약, 지상권의 지료, 임차권에서 임차 보증권, 저당권의 이자, 존속기간 변제기. 요것만 임의적이고 나머지는 다 필요죠. 그리고 이제 임의적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등기 원인에. 즉 계약서에 약정이 있을 때 등기비의 기록사항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요걸 기초로 해서 그 용의권의 첫 번째 나오는 우리 지상권 값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 지상권부터 줘보죠. 자, 우리 페이지에 331쪽에 우리 민법의 지상권 좀 배웠어요? 네. 자, 우리 지상권, 민법 지상권, 등기법 지상권 똑같아요. 나오는 부분이 다른 거죠. 자, 지상권은 목적이 세 가지죠.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인데 우리 실무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시골에 가다 보면 여러분 지금 명절서로 가다가 보면 우리 논에다가 한전이 지금 송전탑 많이 세워져 있죠. 그거 다 지금 한전이 무슨 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한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한전은 이렇게 공작물인 송전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의 전부나 일부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뭐 해야 쓸 수 있다는 거죠? 등기해 놓아야 한전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전이 등기로 갈 때 누가 가고 어떤 서류 갖다 주고 그거 똑같은 거 8가지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지상권도 이제 계약을 통해서 공동을 할 때 아까 객체 먼저 각하 사유 먼저 볼 거예요. 아까 부동산의 일부 용의권을 가능했죠, 그죠? 그래서 한전이 이렇게 일필지 일부 지상권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논에다가 지금 설정, 그죠? 논에도 지상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논에 안 되는 게 나름 논에 전세권이 안 돼요. 소장용 양서. 다른 거 다 되는데 농지 전세만 안 되고요. 근데 아까 우리 공유 지분은 용의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인정해 주지 않고 또 우리 나중에 민법의 지상권은 배타적이라 여기 한 번 한전해 준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이중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중 지상권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약을 통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 둘이 계약을 통해서 가니까 공동으로 가죠, 그죠? 그리고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권리자, 의무자 가겠죠, 그죠? 자, 권리자, 한자는 우리가 지상권자라 그래요. 무슨 권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주인은 논주인은 우리가 논주인을 지상권 설정자라고 이 소유자들을. 우리 설정자 하면 땅 주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상권자인 한전이 권리자 되고 지상권 설정자인 논주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시 오라는 거죠. 자,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죠? 필요적 기록상은 두 가지예요. 목적과 범위예요. 근데 우리 지상권은 나중에 이 민법에 보시면 이 목적이 아까 세 가지잖아요.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의 최단 존속기한 제한이 있죠, 그죠? 우리 나중에 뭐 수목은 30년 이하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목적을 적을 때는 구체적으로 적게 돼 있어요. 이게 송전탑을 소유할 목적인데 건물을 소유할 목적이지. 그리고 범위입니다. 범위는 전부 줄 수 있고 뭐 줄 수 있죠? 일부.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일 때는 도면만 갖다 주면 됩니다. 자, 임의적 기록상 아까 우리 약지 보이겠죠, 그죠? 지상권 이렇게 지료가 임의적 기록상이고요. 기간 나온 게 다 임의적입니다. 근데 얘기 이런 게 나와요. 우리 지상권은 아까 민법에 최단 존속기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우리 수목을 목적으로는 30년 이하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최단 기간에 위반해 가지고요. 25년을 이렇게 적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라도 이 최단 기간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30년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각하시키지 않고 이렇게 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최단 존속기간 정할 때 그러니까 100년 동안 쓰자 이렇게 확정 기간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송전탑이 존재하는 동안만 쓰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저 송전탑은 최소 30년 산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건데 이 지상권은 물권이거든요. 무슨 권이라고요? 네, 물권도 처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물권을 양도할 때는 그 소유자의 동의, 승낙 이런 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을 이전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승낙 필요 없어요. 나중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세권도 물권이거든요. 전세권 이전할 때도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어요. 나중에 저당권도 물권이거든요. 저당권을 양도할 때도 소유자 동의, 승낙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임차권은 이제 채권이니까
그것들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물권을 양도할 때는 소유자 동의 승낙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는 주등기라고 했죠. 그죠? 자, 우리 지상권 설정 등기는 지금 소유자 갑에서 을구에 지금 처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에 우리 설정 등기 때는 갑에서 을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순위번에 1번 이렇게 주등기 써줘요. 근데 나중에 지상권도 아까 이전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지상권 이전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예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주등기, 부기등기? 예, 부기등기. 나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지만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다 부기등기 해줘요. 전세권 이전, 지상권 이전, 임차권 이전, 저당권 이전 할 거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 해줍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우선 331쪽부터 볼까요? 의. 자,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예, 거기까지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객체 보세요. 지상권은 일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근데 2번, 지상권은 단독 소유, 공동 소유인 토지 전부 일부에 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서는 설정할 수 없다. 그리고 지상권은 농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농지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 신청이. 자, 지상권일 때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오라. 자,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목적과 범위인데 목적은 그 목적에 따라서 최단 존속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설정 목적이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인지 구체적으로 적고. 자, 범위입니다. 지상권의 객책은 일필지 일부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게 되어 있고요. 자, 넘기셔서 자, 임의적 기록사. 존속기간인데 왼쪽에 기출을 먼저 보세요.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시고 오른쪽에 기억 보세요. 자, 민법은 지상권에 대해서는 최장 존속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최단 존속기간은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최단 존속기간 이하로 정할 수 없고 기간 약정했으면 최단 존속기간 동안 존속한 걸로 본다. 따라서 이해는 볼게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기록하더라도 최단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기록하더라도 신청서 내용대로 뭐한다? 수리하게 돼 있고 지료, 지급시기 이런 게 다 임의적이라고 돼 있죠.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료 및 지급시기는 그 계약서 등의 약정이 있을 때만 신청서에도 기록을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자, 무슨 지상권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요걸 보기 전에 여러분 보물로또 한번 가볼까요? 36페이지. 36페이지 지상권 설정에서 건물, 공작, 수목 써 있죠. 그죠? 공동으로 갈 때 지상권자가 권리자,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 돼 있고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목적과 범위인데 이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죠. 그죠? 그리고 임의적 기록상은 지료,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뭐하고? 가능하고 또 최단 기간에 위반하더라도 각한다, 수리한다. 수리하고. 뭐 첨부 정보는 그냥 일부일 때는 도면 갖다 준다고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B번에 보시면 아까 지상권을 이전할 때 그죠? 소유자의 승낙이나 동의 필요치 않다. 그리고 공유 지분은 지상권 안 됐죠. 이중 지상권도 안 됐죠. 그리고 부동산의 일부에는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지상권에 지금 설정 등기는 갑에서 을로 오는 거니까 을구의 주등기다 이렇게 써 있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1번이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예. 자, 구분 지상권은 요런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예, 이 두 가지 목적이거든요. 건물, 기타, 이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지하나 지상의 상하 공간 범위를 빌려 쓰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갑이 가지고 있는 게 토지에 서울에 지금 지하철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지하철 공사가 지하 9호선을 놓기 위해서 지하 100m부터 50m까지 쓰고요. 자, 통신공사가 통신시설을 매설하기 위해서 지하 50m부터 30m까지 쓰고요. 자, 한우리 SK가 010 이렇게 광고탑을 선전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탑들 많이 있죠, 그죠? 이게 다 지금 무슨 권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구분지상권을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SK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인 토지에 상하 일정한 공간 범위를 빌려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에요. 근데 구분지상권이 일반 지상권과 차이점이 세 가지인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목적에서 하나에서 제외되죠, 그죠? 일반 지상권 아까 건물, 수목, 공작물인데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없죠, 그죠? 땅 속에는 나무, 우리 한울에 나무 심을 수 없잖아요. 수목을 목적으로 안 됐고요. 그리고 한번 아까 우리 일반 지상권은 한 잔에도 주면 2종으로 줄 수 없죠, 그죠? 근데 구분지상권은 2종 범위만 다르면 2종, 3종 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종도 가능하고요. 아까 일반 지상권은 1필지 1부일 때 도면 갖다 줬죠. 구분지상권은 일정한 상하 공간 일부를 쓰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도면을 만들 때 수평 상태를 가정해서 만들기 때문에 땅 속이나 하늘에는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첨부 정보로서 도면을 제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범위를 특정하게 돼 있어요. 어떤 지점 몇 미터부터 몇 미터까지 쓰겠다. 그래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범위를 써야 되니까. 자,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으로서는 무슨 특약할 수 있었죠, 그죠? 약지 보익이 있었잖아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자, 가봐. 내가 이 토지를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지하실을 매수해서 들락달락 할 건데 이 토지 지표상에 봤더니 굉장히 모래알처럼 무르더라. 또 여기다가 나중에 50층 이상 건물 지면 안 돼. 왜?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할 수 있고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이미 지표상에 전세권자들이 이 토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가 얽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뭘 갖다 줘요? 승낙서를 갖다 줘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분지상권에 대한 내용 책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333페이지. 그걸 보기 전에 앞 페이지 먼저 잠깐 가볼게요. 331페이지에 그 참고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에. 참고 찾았어요? 네, 그 부분 잠깐 볼까요? 자, 지상권은 단연성 개량 목초를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지상권? 그렇죠. 구분 지상권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뒷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 먼저 참고를 먼저 가볼게요. 333페이지에 참고 있죠? 참고 먼저 가볼게요.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뭐를 첨부할 수가 없어요. 도면을 첨부할 수가 없다라고 참고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 1번이 필요적 기록상이에요. 신청세. 보세요. 구분 지상권 할 때는 그 목적인 지하, 상하의 공간의 범위는 평균 해면, 토지의 특정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명백히 적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설정 행위로서 그 지상권을 행사를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가로 3번은 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때니 그 토지에 이미 전세권자들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사람들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와 있고. 자, 4번은요. 이중 지상권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상하로 범위가 중복되지 않는 한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을 각각 따로 등기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구분 지상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우리 보물 노트 있죠. 아까 36페이지에 9-1번. 쭉 오다가요. 여러분 수목 안 된다고 써 있죠. 네. 그리고 상하 구분에서 이중이 줄 수 있다고 써 있죠. 그리고 왼쪽에 도면을 제공할 수가 없다고 돼 있죠. 그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
도면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범위를 특정한다고 왼쪽에 써 있죠. 왼쪽으로 보는 거죠, 지금. 맞죠? 근데 임의적 기록상으로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제한하는 특약할 수 있었죠. 그래서요, 나중에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일반 지상권인지 구분 지상권 이게 세 가지가 다르죠, 그죠? 일반 지상권은 목적이 건물, 수목, 공작물이죠, 그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뭐는 빠졌죠? 그래서 수목은 빠졌고, 일반 지상권은 이중으로 줄 수 없었죠, 그죠? 근데 이 구분 지상권은 이중 가능하고, 일반 지상권은 일필지 일부일 때는 도면 갖다 줬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도면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게 구분 지상권 나오는 거지. 그냥 일반 지상권으로 나오는지 잘 기억을 해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무슨 권일까요? 지역권 갑니다. 자, 그럼 지역권 가볼게요. 자, 337페이지입니다. 뭐 등기부 별거 아니죠, 그죠? 맨날 그 개념 알고 뭐 신청서에 뭐 적어가고 첨부서면 뭐 가져가고 주등기 할 것이냐 부기등기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많이 넣는 거죠. 자, 지역권은 개념이 이랬죠. 자, 일정한 목적, 통행 인수 등을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의 구에서 타인 토지를 쓸 수 있는 용의 물권은 지역권. 아까 통행 지역권을 봤으니까 인수 지역권 한번 볼까요?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논이 있고요. 을이 가지고 있는 논이 있고 이쪽은 저수지예요. 갑의 논에다가 우리 별을 모르시면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을의 논이 꽉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을의 논에다 그러니까 송수관절 매설해서 물을 끌어들이면 논농사 질 수 있죠, 그죠? 이게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 그러죠. 인수할 목적으로 갑은 자기 토지의 편의 구에서 타인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무슨 권? 지역권입니다. 그때 지역권에서 개념에서 이 승낙해 준 토지를 무슨지? 승역지. 승낙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로 해서 승역지를 쓸 수 있는 거 지역권이죠, 그죠? 지역권 또 물권이니까 뭐 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해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해 좀 뭐 좀 쓸. 그럼 등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공동으로 가겠죠, 그죠? 권리자, 의무자 가는 거잖아요. 자, 지역권 늦게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요역지 소유자예요, 승역지 소유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되고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 돼요. 근데 꼭 소유자일 필요는 없어요. 전세권자나 나중에 지상권자도 다 권리자, 의무자가 다 될 수 있고요. 자, 우리 지역권 할 때 이제 필요적으로서 세 가지를 신청서에 적어요. 어떤 땅의 승역지인지 요역지인지 승역지, 요역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범위. 뭐 목적은 통행, 인수 이런 게 쓰면 되는데 범위를 주의해야 돼요. 범위. 자, 우리 승역지는 지금 승낙해주는 토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필지 전부면 전부 빌릴 수 있고 필요한 일부만 빌릴 수 있죠, 그죠? 근데 요역지는 전부를 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일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일부로 해서 한 다음에 이쪽은 논농사 못 짓잖아요. 그래서 거의 승역지가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승역지가 일부일 때는 도면을 갖다 줍니다. 우리한테 속에 나오죠. 요역지가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준다 이러면 X. 요역지는 전부해야 되지 일부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림 보면 알죠, 그죠? 그리고 무슨 뭐 특약 같은 거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좀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 승역지와 요역지는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관할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관할이 다를 때 어느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로 갈 것인가 신청으로. 지금 송수관이 어디에 매설돼 있죠? 승역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다라고 신청을 가요. 그럼 이 요역지에다가 이 땅을 쓸 수 있는 지역권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데 그건 등기가 아닌 직권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승역지가 여러 필지에서 소유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는 각각 이렇게 소유자별로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볼게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지역권, 이건 민법 얘기인데 요역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권리죠, 그죠? 그러면 요역지 주인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요역지 주인이 바뀌면 이 사람은 당연히 지역권을 이전 내게 받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권을 취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역지의 소유권이 되면 지역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이전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는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등기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부기등기죠. 소유자가 지역권을 주면 이건 주등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줄 수 있었죠. 그럼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줘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그렇죠. 부기등기. 그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지역권은 어떤 땅이 승역지, 요역지, 요걸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책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쭉 읽어볼게요. 자, 337페이지입니다. 지역권이란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설정 계약상 일정한 목적, 통행인수, 관망 등 위해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이때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인데,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서로 관할 등기소를 달리하도 무방하다 되어 있죠. 자, 신청입니다. 지역권에서는 요역지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승역지 소유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하는데, 근데 소유자 이외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그 권리의 존속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권의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세 가지죠. 지역권의 목적, 중요하지 않아요. 범위를 기억해요. 범위. 승역지가 전부에 대해서 설정할 것인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것인지 기록한다. 그래서 지역권의 설정 범위가 승역지 일부일 때는 그 신청서의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합니다. 자, 요역지 표시. 요역지의 소지의 지목 면적들을 기록할 때 승역지는 일필지 일부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일필지 뭐 해야 된다? 전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서. 자, 임의적 기록상 무슨 특약할 수 있다. 그거 그냥 읽어보시고. 자, 등기 실행. 우리가 어느 등기소 찾아간다고요? 승역지. 거기에 나와요. 지역권 등기는 우리가 승역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승역지 등기용지 을구에 지역권에 관한 내용들을 다 기록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 써 있죠. 그죠? 자, 1번. 승역지와 요역지가 등기소의 관할이 동일한 관할에 속하는 경우. 다른 관할 똑같아요. 자, 이 경우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한 등기하는 요역지 등기부 을구사항란에 지역권의 목적이란 뜻과 승역지와 지역권 목적 범위를 어떻게 적는다? 그렇죠. 직권으로 적는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지역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요거 역시 정리해 놓은 게 있겠죠. 그죠? 36페이지에 보물노트 가볼게요. 자, 10번이 지역권이죠. 네. 권리자가 누구죠? 요역지 소유자.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 근데 꼭 소유자일 필요 없죠. 그죠? 전세권자도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우리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으로 간다고요? 승역지에. 그러면 요역지에는 어떻게 준다고요? 직권. 네. 자, 필요적 기록상 신청서에는 요역지 표시와 목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네. 임의적은 무슨 특약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일부가 되는 것은 오른쪽에 승역지예요, 요역지예요? 승역지가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준다고 써 있죠? 근데 요역지는 전부에 된다고 써 있죠? 네, 그 B번 볼게요. 요역지가 소유자가 이전되면 지역권은 당연히 뭐 한다? 이전된다. 거기까지 보시고 10번은 나중에 보고, 부동산의 일부도 지역권 줄 수 있죠? 공유 지분은 안 됐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소유자가 지역권을 주면 주등기라고 써 있죠? 근데 아까 전세권자가 지역권 줄 수 있었죠? 그건 무슨 등기로?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번째 무슨 권 가죠? 그렇죠. 전세권 가면 됩니다. 자, 346페이지 가볼게요.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자주, 용익권 중에서는 전세권이 자주 나오죠. 전세권은 전세금이 요소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 아까 지상권, 지역권은 땅을 쓰는 건데 전세권은 땅, 건물 다 쓸 수 있죠. 그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인데, 이것도 아직 헷갈리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헷갈려고요. 우리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자. 맞죠? 우리 집주인 땅주를 뭐라고 그러죠?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전세권 설정자 이러면 안 돼. 무슨지 알겠죠? 그게 아직도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세계하고 전세금 이역해가지고 이제 전세권, 여기 이제 물권적 전세를 말해요. 자, 이것도 뭐 해야 효력이 있다는 거죠?
등기. 그럼 등기로 가는 거죠. 객체에서. 아까 여러분 공유 지분, 부동산 일부 반환 전세 줄 수는 있죠. 근데 공유 지분은 줄 수 없고요. 우리 농지 전세 줄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이중 전세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집 전부 준 거 다 또 줄 수 없다는 거죠. 방앗간 준 거 다른 방은 다른 부분이고. 자, 근데 아까 공동으로 이제 계약할 때는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무자 가겠죠, 그죠? 여러분 전세권이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권리자가.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소유자는 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 처분할 수 있죠, 그죠? 전세금을 주지만 전세권이 들어가면 사용 수익권을 전세권자가 뺏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이 행해지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권리자가. 전세권자가 권리자예요. 그럼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 그래,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사용 수익이 뺏기니까. 그래서 공동으로 간다는 거죠. 뭐 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 자, 이제 신청서에 필요적,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은 두 가지예요. 전세금하고 범위입니다. 일부일 때는 뭐만 갖다 주면 되죠? 돈면만 갖다 줘. 자,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기간이나. 근데 우리 전세권은 이런 특약할 수 있어요. 자, 내만 집 깨끗이 산다. 3년 동안 전세할 때 다른 사람한테 전전제 주면 안 돼. 라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어요. 아까 여러분 물권의 양도 금지 특약도 법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법상 안 돼. 민법상 안 돼. 근데 뭐의 양도 금지 특약?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임의적 기록상으로. 그리고 저 전세권 지금 설정 등기는 갑에서 을로 가는 거죠. 그죠?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된 등기는 다 무슨 등기? 그렇죠. 주등기입니다. 그 을구에 이렇게 주등기에다가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전세권에 이전 등기가 나와요. 잠깐 볼까요? 우리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전세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 반환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세권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존속기간 종료 중에 할 수 있을까요? 종료 후에만?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종료 중에는 할 수가 없고요. 기간이 끝나야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양도액이 2억인지 1억인지 그 양도액을 적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서 1 다시 이렇게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옵니다. 자, 책 볼까요? 자, 우리 교재. 자, 이 343페이지입니다. 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객체. 전세권은 한 개의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또 동일한 부동산의 이중 전세는 줄 수가 없고 공유 지분이나 농경지에 대해서 전세는 설정할 수 없다. 자, 신청이.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되고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다. 자,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이나 전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니까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자, 범위입니다. 기억.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의 범위를 적는데 부동산의 일부가 전세권 목적일 때는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다. 그리고 니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아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자, 임의적 기록상 가볼게요. 자, 존속기간 이렇게 나오죠. 자, 기억.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원인서문에 그 약정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는데 니은 민법 얘기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하면 1년으로 한다. 네, 디귿.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로 종료되면 전세권의 설정에 따른 청구권도 소멸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위약금 배상금인데 시범 세 번째 보세요. 전세금 처분 금지 특이가 써 있죠. 설정행위로서 전세권의 양도나 담보 금지 또는 전전세나 임대의 금지의 특약을 원인 서면에 기록해 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도 기록한다. 자, 등기실에
전세권에 관한 을구에 그 독립등기를 주등기로 고치라겠죠. 예, 독립등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지금 주등기입니다. 주등기로 해줍니다. 보시고. 자, 밑에 6번에 전세권의 이전등기라고 써있죠? 볼까요?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을 이전받은 자가 권리 공동할 때 전세권 등기는 무슨 등기로? 그래, 부기 등기로 행해집니다. 주등기 이렇게 나면 안 돼. 전세권 설정이 주등기입니다. 자, 가로 2번. 자,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전세권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범위 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자,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이라는 전세권 일부 이전 때는 양도액을 신청서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고. 자, 4번. 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존속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세권인데요. 자,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겠죠. 그죠? 역시 보물로 또 가볼게요. 딱 읽고 정리하는 게 좋죠. 그죠? 정리. 자, 11번이죠. 전세권 설정에서 공동일 때 전세권자가 권리자, 전세권 설정자가 의무자 써 있죠. 오른쪽에 공유부동산 나중에 볼 거고,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전세금과 범위라고 돼 있죠. 그죠?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기간이나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었죠. 그 오른쪽에 이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준다고 돼 있죠. 나머지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밑에 것들은. 자, 오른쪽에 보세요. 공유 지분은 전세 줄 수 없죠. 농지 전세 줄 수도 없죠. 이중 전세 안 된다고 돼 있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을구해 줄 때 지금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라고 써 있죠. 근데 그 11-1번 볼게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이거는 기간 종료 중 종료 후 양도액을 적은다고 써 있죠. 쭉 오다가 이거는 주등기였어요. 을에서 병으로 가니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을에서 병으로 가니까 그거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준다고 써 있죠.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차권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교재 349쪽에 자, 임차권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리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임차권과 가지고. 임대차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겠죠, 뭐. 까먹었겠죠, 뭐. 다 배웠죠. 조금씩, 그죠? 11월달. 근데 어느 학원들마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등기법은 민법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굉장히 편해요. 개념들을 여러분이 팍 잡고 있기 때문에. 등기법은 맨날 절차 배우는 거잖아요. 누가 권리자, 의무자고, 공동이고, 신청서에 뭐 필요적, 임의적이고, 첨부자면 뭐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 그거만 물어보는 거죠. 그죠? 주등기, 부기등기, 맨날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임대차는 이렇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약자하고 상대방 이에 대한 대가 뭐죠? 차, 이게 포인트죠. 그죠? 월세죠, 월세. 월세를 지금 약적하는 채권이죠. 그죠? 채권이니까 당사자 간에는 아까 등기 없이도 효력이 있죠. 등기하는 이유는 아까 환매와 마찬가지로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해.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로 가는 거죠. 그 등기로 가는 8가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집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인. 세입자를 뭐라고 그래요? 임차인. 우리가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이 권리자 되고 임대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신청서에 이제 필요적 기록상이 2가지예요. 차인과 범위입니다. 범위. 임의적 기록상은 존속기간인데 우리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이 존속기간은 꼭 확정이 필요 없어요. 불확정 기간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임차, 아까 약지 보이기에서 임차 보증금이 임의적 기록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월세는 꼭 있어야 되죠. 그죠? 보증금 이건 관행적으로 등장한 거죠. 보시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기억하지 않고요. 그렇다가 나중에 이 임차권도 자, 우리 얼마든지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죠.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럼 아까 임차권 여러분 설정 등기는 갑에서 을로 가니까 주등기예요. 근데 아까 이제 임차권이 설정됐다가 임차권의 이전이나 전대 등기는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다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행해지고요. 우리 민법에 여러분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여러분 혹시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배웠어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IF 당했죠, 그죠? 우리 나중에 이제 임차인 이렇게 임대차 들어갔다가 자 집주인이 이제 우리 이사 가려면 보증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왜? 임대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사 가버리면 대항력이 상실하고, 자 등기 해놓으면 대항력이 있는데 등기도 안 해주고 이사도 못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해서 집주인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법원에 가서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게끔 법을 다시 개정했었어요. 그걸 우리가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하고 쓰거든요. 법원이 명령해서 등기 행해진다고. 그런데 우리 임차권 명령 등기를 우리가 임차인이 신청할 때는 존속 기간이 반드시 종료 후에 됩니다. 후에 되고 우리가 어디 찾아간다고요? 법원에 가요. 그럼 법원이 등기 시에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임차권 등기다라고 법원이 심사해서 촉탁하죠. 근데 이거 기억나나요? 촉탁이 들어왔는데 이미 등기된 거 해주면 되죠, 그죠? 근데 그 집이 미등기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첫 시간에 우리 직권으로 무슨 등기? 그렇죠.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임차권 명령 등기 행해졌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명령 등기를 기초로 해서 그 임차권을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왜냐면 아까 임차권 명령 등기는 기간이 종료 중이에요, 종료 후? 후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난 거를 기초로 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그래서 한 대는 안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배웠죠, 그죠?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분임차권이라는 등기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광고탑 이런 것을 지상권으로 빌려 쓸 수 있지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빌려 쓸 수 없다. 구분지상 임차권도 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이 나오고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써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책에. 자, 349쪽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져 있죠? 의의 보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민법은 이게 유상인지 쌍문지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네, 나중에. 자, 2번 보세요. 이와 같이 임대차는 채권이지만 부동산 임대차는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다만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등기를 안 해주더라도 주택의 인조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죠? 그 정도까지 그냥 보시기로 하고. 자, 신청인으로 가보세요. 자, 밑에 신청인. 임차권자가 등기 뭐죠? 권리자. 그 임차권 설정자가 임대인이죠, 그죠? 그 사람이 등기 뭐죠?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합니다. 근데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아까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있죠? 이건 어디 찾아간다고요? 법원에. 그러면 법원이 임차권 명령 등기를 촉탁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촉탁이 생깁니다. 자, 필요적 기록상에서는 차임, 큰 목차 보시면 돼요. 차임과 그 뒷페이지 보세요. 범위라고 써 있죠? 네, 범위만 볼까요? 2번에 범위, 기억.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의 범위를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물의 범위가 부동산 일부일 때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고. 자, 임의적 기록상 존속기간, 차임의 지급시기,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임의적이라고 써 있죠. 네, 임의적이라고 보시고 그 첨부 정보에서는 가로 1번만 볼게요. 임차권의 이전이나 임대차의 전대 등기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는 뜻이 없으면 그 신청 정보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들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5번 볼게요. 임차권의 이전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거는 무슨 등기라고 써 있죠?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행해지고 이렇게 써 있죠?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임차권의 이전이나 전대는 부기등기다. 근데 그 큰 6번 가볼게요.
6번.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써 있어요. 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자, 임대차 종료 중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임차주택 소지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죠. 그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명령 등기를 신청하면 그 임차권 등기 명령한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면 등기안이 임차권 등기 주는데 이게 2번에 미등기될 수 있죠. 그죠? 미등기될 때는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안이 직권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행해졌죠. 그죠? 예, 거기 효력 이거는 안 봐도 됩니다. 우리 책에 안 봐도 되고. 자, 우리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물로또. 보물로또. 12번 등기 있죠. 임차권 등기는 대항력이라고 써 있죠. 공동으로 갈 때 임차인이 권리자, 임대인이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근데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원의 뭐죠? 촉탁. 기간 종료 중 종료 후. 그렇죠. 종료 후에. 자, 우리 임차권을 때 필요적인 차행과 범위죠. 그죠? 임의적은 임차 보증금과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다고 돼 있죠. 일부일 때 오른쪽에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고 써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기억 니은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임차권 명령 등기 있었죠. 그걸 후, 그 등기를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에 아까 구분 지상권은 9-1번 등기할 수 있었죠. 근데 구분 임차권이라는 등기는 존재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의권이 끝난 거죠. 이제 그 밑에 저당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당권이 보세요. 저당권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네 가지 있죠. 지금 13번이 뭐죠? 저당권? 설정. 14번은 뭐예요? 저당권? 이전. 15번은 뭐죠? 저당권? 말소. 우리 교재는 지금 저당권 말소 등기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16번이 뭐죠? 그런데 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네 가지 등기가 한꺼번에 섞어서 막 나와요. 다음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래서 근저당권, 저당권 설정 나오고 저당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고 저당권 말소 등기, 근저당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저당권이 매년 시험에 등장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쭉 보여야 되니까 좀 쉬었다가 볼게요.